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아자동차 수아레 엔진 품질관리부 품질운영과에 근무 중인 정혜진 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2년 학예 인턴십 통해서 올해 1월에 정식 입사를 했고요. 제가 현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엔진 클레임에 대한 것을 대응하는 엔진 클레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임 업무라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엔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꼼꼼함,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엔지니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쯤 기상하시나요? 보통 뭐 대학생 때는 7, 8시쯤이면 일어나실 것 같은데 저희 기아인의 하루는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주 야간 연속 2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저희 1조 근무자가 7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직도 그 시간에 맞춰서 7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상 시간은 새벽 5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일어나서 이제 머리 말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일어나서 통근버스를 타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정말 불이 났게 준비를 해서 이제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통근버스가 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출근은 해야 되니까 이제 지하철역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건너편 차선에서 통근버스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통근버스가 이렇게 유턴을 해서 가거든요. 제가 한 30분만 좀 더 30초만 더 빨리 뛰어왔어도 통근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거의 전철 타고 7시 거의 다 돼서 회사에 도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통근버스를 타고 무사히 회사를 도착하는 경우에는 제가 제일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아침을 먹진 않았어요. 대학교 때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 습관이 있기도 했고 혼자 좀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희 회사분들이 저 볼 때마다 아침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회사에서 밥 다 주는데 꼬박꼬박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부서의 반장님이 저한테 챙겨 먹으라고 식권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아침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소아리 공장의 대졸공채 여직원이 제가 처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아서 밥을 먹는데 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없이 이렇게 먹고 후다닥 일어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사한 지도 어느덧 6개월, 부서 배치 받은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낯이 조금 두꺼워졌는지 아는 분 있으면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아침 식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일 아침에 엔진 공장에 이렇게 힘찬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정해진 장소로 이제 체조를 하러 모이게 돼요. 근데 금방 들으신 게 저희 실제 체조 음악 영상인데요. 이게 인트로가 되게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 노랫소리가 딱 나오면 이렇게 후다닥 뛰어내려가야 되거든요. 체조 장소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체조를 한 후에 이제 3, 4, 5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요. 모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건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막내가 엔진 공장 무제로 가자라고 외치면 다 같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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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이렇게 하면 저희 체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아침 체조 시간은 이제 저희 사무실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 안전사고 같은 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근버스를 놓쳐서 회사에 늦게 오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조를 하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이메일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 당일 업무 스케줄을 작성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육과 업무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뭐 스케줄 작성하고 이런 걸 못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중요한 일을 빠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제 하루 일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 업무를 또 하다 보면 그 분량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량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대응 방법도 달리해야 되고, 또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침 2, 30분 동안 정리하는 이 스케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 스케줄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제가 클레임 담당자잖아요. 그러면 지난 하루 동안 또 어떤 분량이 발생했나 이런 클레임 검색하는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1단위로 매일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클레임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된 클레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엔진이 생산됐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뭐 라인에 있는 품질 장비를 확인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문제가 되는 부품이 어떤 사양으로 들어가는지, 혹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립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서 저희 뭐 현장 조장님, 작업자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상 내려가서 물어보려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말씀드리기가. 저희 이제 현장분들이 나이가 되게 좀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에요. 저희 아버지뻘 정도 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막상 한번 용기 내서 다가가서 질문을 드리면 오히려 제가 조카뻘, 딸뻘 되니까 훨씬 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이렇게 좀 과음을 했어요. 과음을 하고 다음날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막 해롱해롱 거리면서 공장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컵라면도 하나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현장 분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아니면 좀 사이좋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만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에 제일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소와 인사성. 이렇게 생글생글한 이런 표정으로 다가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고, 뭐 아침 식사는 잘 하셨나요? 혹은 뭐 주말에 잘 보내셨어요? 라는 그런 사소한 인사성, 이런 걸 밝게 하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평소에 매일매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3월 달에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부서 배치를 받고 채 한 달도 안 된 그 3월 달에 로트 분량이라고 좀 대량적인 분량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전수 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내용도 잘 모르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저희 차장님이랑 함께 평택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자, 출발하기 전에 저 평택항이라는 곳이 이제 부둣가 쪽, 바닷가 쪽이잖아요. 되게 춥다고 저한테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위를 조금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도리도 하고 뭐 위아래로 옷도 5벌씩 껴입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이제 평택항으로 출발했죠. 1시간 정도 걸려서 평택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입이 정말 떡 벌어졌어요. 이렇게 평택항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면서 한 공간에서 가장 많은 차를 봤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규모도 규모에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차량들 중에서 저희 대상 차량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정말 손도 시리고 볼도 얼고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아침에 출발을 해서 거의 해질녘까지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그냥 완전 녹초가 돼버렸어요. 근데 좀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차장님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되게 좀 즐거웠던 하나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전 업무가 11시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출근 시간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좀 빠르죠. 이렇게 부서원들이랑 같이 식당으로 가서 뭐 사소한 일상 얘기를 하거나 뭐 저희 품질 이슈거리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점심시간이 되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남성분들이 식사를 되게 빨리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대화는 참여하기는커녕 그냥 정신없이 먹기 바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좀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 부서에서 밥 먹으면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수다쟁이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분해평가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분해평가장에 제가 매일 한 번은 꼭 방문을 해서 어떤 클레임 엔진이 들어와 있는지, 분해 상태는 어떤지, 특이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분해평가장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쫙 분해돼서 널려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부품인지 어디에 붙어있던 부품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부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명칭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분해평가 교육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엔진 분해평가 교육이라는 거는 그 엔진 한 대를 제가 처음부터 직접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또 요령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옷이며 손이며 뭐 엔진 뭐 기름 범벅 해가면서 이렇게 분해를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부품 하나하나 제가 분해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부품 원래 여기 붙어 있었던 거구나, 뭐 이 부품의 명칭은 이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엔진을 이제 부품들을 사진 촬영까지 이제 기록을 남겨두면 제가 평가장에서 하는 업무는 이제 대충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제 한 주간에 발생했던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주간 품질 회의라는 곳에 참석을 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느라 오늘은 참석을 못했네요. 근데 평소에 저희 이사님,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이 되게 뭐 옆집 아저씨 아니면 뭐 삼촌 이런 것처럼 되게 친근하게 보이시던 그런 분들이 이 품질 회의에만 참석을 하시면 다른 분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품질 문제에 한해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내공과 뭐 연륜 이런 내공이 이렇게 크게 쌓인 만큼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세요. 그래서 새삼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끼면서 아, 나도 빨리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저분들처럼 저런 안목을 가져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 또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인 분석, 이제 클레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가 보통 대학 때는 저희 뭐 발표 자료 같은 거 작성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때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뭐 사진도 좀 크고 글자도 큼직큼직하고 가독성 좋게 그렇게 여러 장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얘도 빼고 쟤도 빼고 이렇게 한 장으로 간략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작성을 또 수정을 막 했죠. 그러고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아, 같은 뜻이라도 이렇게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 표현은 이런 표현보다는 저런 표현이 더 여기선 적절한 것 같다 라고 또 다시 해와. 이렇게 하면 또 돌아가서 수정하고 뭐 그렇게 한 6번 정도까지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빠꾸 맞았다 그러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두 번 정도 검사 받으면 오케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시 40분이 되면 이제 정식 일과 시간이 끝이 나요. 근데도 이제 하루 업무 시간 중 다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야근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야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야근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밤에 하는 근무잖아요. 근데 저희가 퇴근 시간이 3시 40분이다 보니까 야근을 3시간을 하더라도 7시 전에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는 야근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여지껏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해가 지고 퇴근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퇴근 시간이 좀 빠르다 보니까 뭐 지인과 만남을 오후에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가 생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퇴근을 빨리 하는 만큼 출근 시간도 되게 빠르잖아요.
이거를 까먹고 오후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열심히 놀다 보면 다음날 후유증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장하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회식 문화가 어떤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많게는 한 달에 한 3-4번 정도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식이라는 게 뭐 주마다 저희 부서 회식을 매번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부서 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기들끼리 모여서 뭐 술 한잔 하는 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친근,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간소하게 편한 자리로 갖는 회식,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한 달에 많게는 한 3-4번 정도, 그 정도 회식을 해요. 사실 저희 부서 회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업무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챙기기도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간 연석 2교대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회식 문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가 3시 40분에 업무 시간이 끝이 나면 보통 회식을 4시 혹은 4시 반쯤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낮술 먹는 것 같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를 이제 바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볼링장 같은 곳을 가서 이제 팀끼리 화합도 다질 겸 이렇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다음 2차로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 회식 자리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회식 때 뭐 술을 억지로 권한다거나, 야 너 이거 한 잔 마시고 나 한 잔 따라줘라, 뭐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오히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이나 이제 반장님과 같이 회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모이면 오히려 네 주량껏 적당히 조절해서 잘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회식 자리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 동기 모임인 소핫리 모임을 가졌었어요. 저희가 소아리 동기 모임인데 소핫하다고 해서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제 술잔 기울이면서 뭐 재밌는 얘기, 뭐 아는 정보 공유도 하고, 고민거리 같은 거,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를 쫙 풀어내고 나면 제 스트레스가 쫙 풀리곤 해요. 이래서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좋다고 많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회식이나 뭐 제 개인적인 약속이 늦어지지 않는 한은 이제 제가 요가 학원을 매일 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3월 입사하고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쯤에 간절기 때 감기가 되게 많이 걸렸어요. 몸이 조금 허약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 시간도 넉넉히 남고, 그 시간 활용해서 제 체력을 좀 길러볼 겸 해서 요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요가를 통해서 이제 뭐 심적이나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고 이제 체력을 조금 쌓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땀을 한번 쫙 빼고 나면 이렇게 몸이 한결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한 가지 운동에 대한 취미를 갖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뭐 예전보다 안 할 때보다 이렇게 느끼는 피로감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하시는 선배님들이 뻐근해 하시면 요가 동작 같은 거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까지 저의 하루 일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구나,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활하는 분위기는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장 하면 떠오르는 그 보편적인 좀 딱딱한 이미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변하셨다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아자동차 들어오기 희망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꼭 기아자동차에서 다시 뵙길 바라고, 이 중에 혹시 소아리 공장에 오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